볕이 반짝 흥행고기압인 작품들,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품들만 모아 들려드립니다. 함께 웃다 보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뜰 겁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작품이 우리의 귀를 사로잡을까요? 박현민의 문화예보. 복디의 월요일 짝꿍입니다. 박문예,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우리 평론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너무 바빴어. 맨날 이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번이 시작하는 해다 보니까 제가 올해부터 교수에 임용이 됐어요. 우와, 정말요? 네, 그래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와. 그래서 새 과목을 가르치게 돼서 새로운 학생을 90명을 만났어요. 30명씩.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이렇게 촐싹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너무 반갑게 웃을 수 있어서 거기선 뭔가 근엄한 척을 좀 했습니다. 아, 언제쯤 느긋하게 사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저의 목표잖아요. 네, 목표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목표라고 할 수 없죠. 목표가 아닌 것 같이 아니요. 활동하시는데요. 꿈이에요. 인생 목표인 거죠. 그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바쁘게 달리시는 거겠죠. 항상 그쵸? 마음은 느긋하고 싶습니다. 네. 자, 3월 9일입니다. 새학기 시작하고 적응하는 기간인데 지금 선생님이 되신 우리 평론가님은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전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무색무취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지역이고 비평준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중간 등수. 뭐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잘한 애들이 너무 많았어서. 우와.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서. 공부 잘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잖아요. 그렇긴 그러네요. 네, 저는 어떤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주목받고 싶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뭔가 남중남고니까 딱히 뭐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면서 뭔가 그게 폭발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네. 뒤늦게. 뭔가 이제 발산해 보겠다. 나의 매력을 발산. 지금도 여전히 동창 모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너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요. 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좀 튀었죠? 눈에 튀었죠? 둘 중에 하나죠.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싸움을 아주 잘하거나. 맞다. 맞아. 네, 남중남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싸움을 잘하거나 스포츠를 잘하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도드라졌던 때요. 그때는 거의 권력이었죠. 그런 게 남중남고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짝꿍 있으신가요? 제가 무존재다 보니까 그냥 뭐 완전히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게 제가 여자 짝꿍이었으면 좀 기억을 할 텐데 굳이 제가 남자 짝꿍까지 여기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해야 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작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오프닝에 또 얘기했던 새로운 시작 이거에 딱 어울리는 작품을 가져왔어요. 딱 작년 이맘때 방송됐던 건데요.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입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제목이 이게 좀 요란하게 길어서 그쵸. 처음에 사람들이 좀 헷갈렸던 부분이 맞고 실제로 기사로도 제목이 잘못 나갔던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가 지금 새 학기를 맞고 직장도 새로운 프로젝트로 분주해지는 시기잖아요. 네. 지금만큼 처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좋을까 작품을 고민하다가 딱 이 작품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뒤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어렵죠.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에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 배역들의 시기상으로 봤을 땐 가장 초반부에 해당할 그렇죠. 전공이니까. 아니 스핀오프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또 다른 분점을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사생활에 그
보면 의사를 보면 전공의가 가장 먼저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세계관은 똑같이 일치하는데 네네네. 그 이제 그 맞죠. 전공이 네네. 다른 캐릭터들로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자, 뒤에서 다루겠지만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드라마가 재밌어서 드라마가 재밌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평론가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왔던 곡입니다. 배우들 고윤정, 신시아, 강유석, 한예지 님이 함께 부른 달리기 듣고 올게요. 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 코너죠. 박현미 문화평론가님과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일단 주목받았던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복디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가장 큰 이유는 워낙 그 의사생활 시리즈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여러 편에 여러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시리즈가 있었는데 또 그 사단이 함께 만든 스피노프라고 해서 더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 더 주목을 받았던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너무나 이제 유명하죠. 네. 시즌 1, 2가 나왔고 정말로 너무나 따뜻하고 정말 판타지 같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신원호 PD와 이유정 작가의 그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 이후에 또 이 시리즈까지 히트시키면서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다른 작품이긴 해요. 그들에게 배웠던 사람들, 작가, 응팔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보조작가 출신이 여기서 이제 입봉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고 자기들이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의 입봉을 도왔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주목받았던 이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 첫 번째는 누가 봐도 고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고윤정 배우가 사실 그때는 이제 무빙이라는 작품과 환혼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 그래서 차기작이 뭘까 했는데 요게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끌어와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 얘기를 해야겠죠. 저희가 소개했던 이사랑 통역되나요? 이사통. 네, 이사통. 아우 이제 줄임말도 잘하네요. 이사랑 통역되나요로 고윤정이 더 핫해지면서 다시 이걸 찾아보시는 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뒤늦게 또 역주행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고윤정 이사통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약간 소심한 것 같으면서도 도라미 캐릭터 또 다른 반전 매력의 캐릭터 여러 가지 연기를 해가지고 또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 이 작품에서는 고윤정 씨가 좀 어땠죠? 이게 제가 정확히 하면 무빙에서는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사통에서 이제 성인 역할이었고 제가 볼 때는 이 의사가 딱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사회 초년생인데 뭔가 서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나올 때도 너무 일단 외모가 너무 돋보여서 예뻤는데 그 캐릭터도 되게 사랑스럽고 재밌어서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윤정 씨가 되게 예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여자 주인공 뭔가 사랑스럽고 이렇게 나왔어. 또 거기다가 좀 완성형이 아닌 캐릭터다 보니까 의사가 아직 안 되었던 전공의 캐릭터다 보니까 그냥 마냥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고윤정 씨가 되게 시크하고 시니컬하게 나와요. 이 극에서 그쵸? 네네네. 네, 되게 무뚝뚝하고 말랑말랑한 이런 이 기존의 여성 그쵸. 캐릭터랑 좀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더 돋보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어떤 이유랑 연결이 되는데 네네. 아까 스르생 얘기했잖아요. 네. 스르생은 사실 보면서도 나도 너무 따뜻했지만 야 저런 의사가 어딨냐. 내가 병원 갔을 때 저런 의사 만났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안심됐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우리는 그런 의사를 만나고 싶었다는 마음이 반영됐다면 네. 이거는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뭔가 여기서도 고윤정 캐릭터가 한번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막 이런 장면들도 그쵸. 나오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한번 도망가려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가방 싸서 나가다가 상모. 막 코드가 떠서 달려가서 직접 이렇게 막 구조하고 이러면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네네. 하나 둘 알아가는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 뭐 직장에 생활을 하더라도 비슷한 과정들을 거쳐요. 처음 갔을 때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이렇게 직장에 들어왔나? 왜 내가 복사기에 복사만 하고 있지?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생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예전에. 맞아요. 임시완 배우가 했던 임시완 네. 배우를 정말 배우로서 유명하게 만들었던 작품인데 네.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의 약간 의사판 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겉은 메디컬 드라마지만 알고 보면 청춘물이고 청춘물이고 또 오피스물이고 그쵸. 네, 이게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라는 사람, 의대생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사회에서 똑똑하고 1등이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들이 막 계속 실수해서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막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막 그때 선우정아 도망가자 노래도 막 나오고 네네. 막 이랬던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의사랑 달랐던 거죠. 음. 그런 거에서 공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들은 주인공이 너무 완벽할 때보다 우리랑 비슷한 약간 미완성의 모습일 때 더 드라마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깨지고 막 혼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그 극 중에서 신지아 배우가 너무 막 일이 힘들어서 막 도망가려고 하고 첫 환자가 너무 자기한테 모지게 굴거든요. 네.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나중에 그 환자가 아프거나 뭐 이럴 때 너무 진짜 진심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해요.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좀 더 막 더 잘 받고 싶고 이래서 좀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하는데 너무 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가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환자 가족들이 막 화를 내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선배 의사들이 이렇게 막 야 가족이 아프고 본인이 아프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밖에 이렇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 막 울거나 감동받거나 몰입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딱 초년생 때 의사들이 겪을 수 있는 레지던트 1년차 전공 1년차들이 겪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고윤정, 신시아, 강유석, 한예지 아까 노래 달리기 부른 그 네 배우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분들이 다들 다 잘 됐죠. 맞아요. 네, 어떤 작품들에 출연을 하셨죠? 사실 고윤정 배우는 이사랑 통역되나요로 이제 너무 빵 떠버렸죠. 이제 그 이후에. 네, 이제는 뭐 고윤정 말하면 이제 모두가 월드스타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안에 도라미처럼 맞아요. 정말로 이제 고윤정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예전에는 무빙이나 이럴 때만 해도 얼굴 보면 긴가민가 하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고윤정이라는 배우는 모두가 알게 됐고 신시아 배우는 네. 저희도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5세 이사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 추영우 배우랑 호흡을 맞췄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요 작품으로 약간 이제 로맨스도 좀 된다는 역할이 좀 됐었고 강유석 배우는 그 전에 폭삭 소가수다의 은명이로 그쵸. 나왔다가 여기서 나와서 또 아이유 동생. 발각됐다가 그 다음에 바로 서초동이라는 서초동도 약간 이 작품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그쵸. 되게 대단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들도 막 이제 점심밥 걱정하고 거기서 막 일을 할까 말까 귀찮다 맞아요. 하기 싫다 이런 것 인간적인 모습 그 전에 봤던 변호사들은 굉장히 막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관님 막 하면서 막 법 딱딱딱 읊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마치 이 작품과 좀 연결돼서 강유석 배우를 또 주목받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하게 정말 신인이었던 이 한예지 배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12에 이제 특별 출연한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차기자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도 되게 인상 있었죠. 인상 깊었죠. 이게 첫 작품이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한예종 배우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주목을 했죠. 연기로서 첫 주연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방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다음 작품에 안 들어와서 저는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가 되는 배우 한예지 씨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 코너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는 문화예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늘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그 스피노프인 거죠. 네, 그거로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좀 이 업계 차원에서나 저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되게 돋보였던 게 이게 이제 요즘에 IP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원천 소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탄생하면서 파생 상품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 3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들이라면 이렇게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른 작품이 나온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같은 세계관이지만 또 다른 주인공들과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진 거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만약에 이게 산부인과 율제 산부인과 얘기를 다뤘다면 네. 종로 율제에 다뤘다면 이게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뭐 정형외과도 다룰 수 있을 테고 신경외과도 다룰 그쵸, 수 있을 그쵸. 테고 파생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죠, 많죠. 그게 맞아요. 응답하라가 시리즈로 나와서 성공했잖아요. 전혀 네. 다른 내용이지만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제 언젠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한한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먹을거리로 치환을 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영리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했던 신원호 이유정 사단 여기 이명한 CP까지 합쳐져서 회사를 차렸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계란이 왔어요라는 그런 회사예요. 실제 이름이 있는데 네, 영어 이게 이름인데.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밝힐 수는 없고 네. 그 회사의 뜻을 한번 네, 맞아요. 보자면 계란이 온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얘는 나영석 PD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능력이 이제 좀 발현됐다라고 보이고 특히 신호 PD가 신인 배우들을 많이 기용을 해요. 응답하라 때도 거의 사실은 발굴된 배우들이 그걸로 빵 떠서 네. 이후에 작품들에 출연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새로운 배우들 약 신인에 가까운 4명의 주연 배우를 발굴시켰고 이후로도 가능하다. 이유가 너무 궁금해진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초반에 2부 초반에 봄동 비빔밥 얘기하면서 이게 1박 2일 강호동 씨가 먹으면서 그게 뒤늦게 유행을 해가지고 역주행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봄동 비빔밥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 1박 2일을 이끌었던 사단이 바로 그 계란이 왔어요. 맞아요. 나영석 이명한 그 라인이죠. 그쵸, 그쵸. K본부에서 다 같이 지적했어요. 신원호 PD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우정 작가님도. 그러니까요. 언제 이 회사 한번 가볼 수 있어요? 아유 언제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면 돼. 무슨 소리세요? 네. 자, 근데 이게 이 작품이 순탄하게 공개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네. 업계에서는 이게 되게 예민했던 사안이 있었어요. 이게 본래 공개돼야 했던 시기에 이 전공의 파업 일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가 의료인 의료 집단 파업이 행동. 있었죠. 네, 그런 때가 있어서 말하자면 신원호 PD님이 워낙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다 보니 하필 또 전공이야. 전공이랑 파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전공의 얘기를 다루다 보니 자칫 미화시킬 수 있다. 예민할 수 있다 이러면서 편성이 연기됐어요. 예정이 없이 무기한 연기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다가 거의 근 1년 만에 이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네.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뭐 네. 멋있는 사단이 네. 유명한 사단이 만든 드라마라고 해도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 때문에 맞아요. 주목을 받을 수가 없었죠. 현실이 이런데 드라마 속의 현실의 이야기를 사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미화를 시키면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거에 이제 제작진 역시도 이제 이걸 고려해서 연기를 했으나 이게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뭐 이 안에 들어가야 뭐 PPL도 있을 테고 어떤 상품들이나 시기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개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공개된 이후에는 오히려 노이즈는 이제 가라앉고 작품성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주목받아서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잘 돼서 3%대로 시작해서 8%대로 시청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작은 저조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마무리가 좋기는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전 작품들은 14%다라고 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비교하면 약간 아쉬운 수치기는 해요. 그죠? 이게 긍정적인 면을 따지자면 후광을 입었죠. 사실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게 있다 보니까 유명한 주연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광을 입었던 거는 긍정적인 면. 네. 그리고 이런 아쉬움이라는 얘기가 남는 거는 사실 정확히 따지면 신원호 PD가 만들고 이유정 작가가 했으면 더. 이 아쉬움이란 표현을 써도 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밑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입봉한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입봉작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도경수 영원해.
이 슬기로운 시리즈 2017년 깜빵생활부터 슬기로운 깜빵생활부터 시작이 됐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네, 박혜수 배우가 나왔던 그쵸. 지금의 이제 땡플릭스의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그쵸. 박혜수 배우가 이 작품을 통해서 갑자기 유명해졌죠. 네. 맞아.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박혜수 배우의 활용이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정혜인 배우 나오는 거 알아요? 맞아요. 정혜인 배우 나오고 여기 해롱이라고 맞아. 다 많은 배우들이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 안에 나옵니다. 이거 역시 재밌었어요. 신원호 PD의 맞습니다. 그런 신인 발굴하는 네. 그런 통로가 됐겠. 그러니까 신호 PD님한테 연락이 오면 사람들이 안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섭외는 신호노 PD님이 했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슬기로운 시리즈 교도소 병원 이어갔는데 이제 네.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근데 기대가 슬기로운 됩니다. 라디오 생활에서 이제 우리 DJ 복디 나와야죠. 그러니까 뭐 라디오 생활도 병원 생활에도 나 환자였어. 괜찮아. 나 병원 생활도 괜찮아요. 다 네, 보내주셨으면. 듣고 계신 신호 PD님, 네,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작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요. 네, 뭐 일단은 슬기로운 이 시리즈를 잘 받아서 했던 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았고, 만약에 뭐 한 줄평 같은 거를 네.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요. 슬기롭지 않아도 괜찮은 미완의 청춘에 대해서라고 평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점수를 또 드린다면 네. 한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많이는 줄 수 없고 7.5점. 왜냐하면 입봉작이니까 사실 이제 기대치는 너무 높았으나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회자될 작품이다라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의사 전공의 생활,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마칠 시간인데요. 평론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딘가에서 첫 출근을 하고 첫 강의를 하고 첫 프로젝트를 시작한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네. 혹시 오늘 실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한 아직 과정의 일부이니까요. 지금까지 문화예보였습니다. 평론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생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미생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는 아직 뭐 어떻게 완생인가요, 저희? 완생이지 않죠. 나이는 완생이어야 돼. 나이는 이미 그 아무한테 그 경제에 올랐다는 시기인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불혹을 넘었잖아요. 하지만 유혹에 너무 지금도 휘둘리고 있습니다. 무슨 불혹인가요? 다혹입니다, 다혹. 아무튼 우리 미생인 평론가님과 복디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스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나를 그리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